사장님, 내일 웨딩부케 주문 확인해 주세요. 응. 알았어. 수고했어. 먼저 들어가. 서윤은 아르바이트생을 보내고 혼자 남은 꽃집 정리를 시작했다. 시계를 보니 저녁 7시 10분. 남편 민석은 오늘도 야근이라 연락이 없었다. 결혼 5년 차.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셔터를 내리며 서윤은 무심코 진열대의 라벤더 다발을 바라봤다. 보랏빛이 은은한 게 요즘 인기가 좋아서 입고량을 늘렸다. 손님들은 마음이 편안해진다. 불면증에 좋다며 자주 찾았다. 나도 요즘 잠이 안 오는데. 서윤은 28배 민석과 결혼했다. 첫사랑이었고 서로에게 전부였다. 시어머니 정민은 까다로운 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며느리에게 살갑게 대해줬고 명절에도 집에서 쉬어도 되라고 말하는 분이었다. 하지만 요즘은 뭔가 달랐다. 자꾸 시댁에 들러보라는 연락이 왔다. 서윤이 얼굴 보고 싶다. 저녁 같이 먹자는 식이었다. 일주일에 2~3번은 들르게 됐다. 오늘도 가야 하나. 핸드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서윤아, 저녁 먹었니? 집에 와서 차 한잔 하자. 좋은 거 구했어. 서윤은 피곤했지만 네, 곧 갈게요 라고 답장을 보냈다. 거절하기 어려운 분이었다. 아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시댁까지는 차로 20분 거리였다. 아파트 단지에 차를 대고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에서 내려 익숙한 현관문 앞에 섰다. 어머니, 초인종을 누르자 곧 문이 열렸다. 정민은 단정한 블라우스에 가디건을 걸친 모습이었다. 63이지만 머리는 염색으로 깔끔하게 유지했고 자세도 곧았다. 보험회사에서 30년 넘게 일한 커리어 우먼다운 모습이었다. 어머, 왔니? 피곤하지? 어서 들어와. 네, 어머님. 안녕하세요. 거실에 들어서자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라벤더 향이었다. 하지만 꽃집에서 맡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더 진하고 어딘가 약품 같은 느낌이 섞여 있었다. 이 향, 뭐예요? 아, 라벤더 차야. 요즘 건강 프로그램에서 좋다고 하더라. 나도 얼마 전에 구했어. 정민은 거실 테이블에 찻주전자와 잔 2개를 준비해 놨다. 보랏빛 액체가 투명한 유리잔에 담겨 있었다. 앉자. 마셔봐. 마음도 편해지고 잠도 잘 온대. 서윤은 소파에 앉아 찻잔을 받았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향은 더 짙어졌다. 꽃집에서 맡던 그 부드러운 라벤더 향이 아니었다. 뭔가 날카롭고 쓴맛 같은 게 섞인 느낌. 어머님은 요즘 어떠세요? 회사 일은? 응. 괜찮아. 이제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보다 너 요즘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이더라. 정미의 시선이 서윤의 얼굴을 찬찬히 훑었다. 마치 뭔가를 확인하듯. 일이 좀 바빠서요. 요즘 웨딩 시즌이라. 그래도 몸 챙겨야지. 민석이도 야근 많이 하고. 너희 둘 다 무리하는 것 같아서 엄마 마음이 안 좋아. 서윤은 찻잔을 입에 가져갔다.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혀끝에 쓴맛이 감돌았다. 허브차 특유의 떫은 맛이라고 하기엔 너무 강했다. 그리고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왜? 괜찮니? 정미가 빠르게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붙잡았다. 눈빛에 놀람과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다. 너무 빨라서 서윤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네,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 그럼 차 천천히 마시고 좀 쉬었다가. 정민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리고 자신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이었다. 서윤은 찻잔을 내려놓았다. 어지러움은 금방 사라졌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이 차가 정말 괜찮은 걸까? 어머님, 이 차 어디서 구하셨어요? 응?
회사 동료가 추천해줬어. 해외 직구로 샀는데 유명한 브랜드래. 왜? 아뇨. 그냥 향이 특이해서요. 정민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서윤에겐 낯설게 느껴졌다.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을 거야. 자주 마시면 좋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다시는 그 찻잔에 손을 대지 않았다. 30분쯤 이야기를 나누고 서윤은 집에 가겠다고 말했다. 정민은 아쉬워하면서도 배웅해줬다. 조심히 들어가. 그리고 리거. 정미가 작은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넸다. 라벤더차 남은 거야. 집에 가져가서 민석이랑 같이 마셔. 아, 네. 감사합니다. 서윤은 보자기를 받아들고 현관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그녀는 품속의 보자기를 내려다봤다. 왠지 모를 불안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차에 시동을 걸고 서윤은 룸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봤다. 여전히 창백했다. 그리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기분 탓이야.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집으로 가는 내내 라벤더 향이 코끝에 맴돌았다. 낯설고 불편하고 어딘가 위험한 그 향기가. 토요일 오후 서윤은 강남역 근처 카페에서 대학 동기 지은을 만났다. 1년 만이었다. 지은은 로펌 변호사로 일하느라 항상 바빴고 서윤도 꽃집 일에 매달려 지냈다. 오랜만이다. 서윤아,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지은은 여전히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다. 짧게 자른 머리와 날카로운 눈매가 커리어 우먼의 인상을 풍겼다. 서윤은 그런 친구가 부러우면서도 한편으론 편안했다. 지은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결혼 생활은 어때? 남편분은 잘 지내고? 응, 괜찮아. 민석이는 요즘 회사 일이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잘 지내. 시댁은? 순간 서윤의 손이 멈췄다. 커피잔을 들다 말고 지은을 쳐다봤다. 왜 갑자기 시댁 얘기를? 지은이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아니, 그냥 혹시 시어머니가 보험 관련 일 하신다며? 응. 30년 넘게 대형 보험사 지점장까지 하셨어. 왜? 지은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는 목소리를 낮췄다. 서윤아, 이건 친구로서 하는 얘긴데 조심해. 뭐? 무슨 소리야? 우리 로펌에 최근에 케이스가 하나 들어왔거든. 가족 명의로 보험 가입하고 수익자 조작한 사건. 결국 보험금 사기로 입건됐어. 서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웃었다. 언니, 우리 시어머니가 무슨 그런 분이 아니야. 오히려 나한테 잘해주시는데. 나도 알아. 그냥 보험업계에 오래 있던 사람들 중에 가끔 그런 유혹에 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 특히 경제적으로 압박받으면. 우리 시댁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어. 걱정 안 해도 돼.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냥 한번 생각해봐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서윤은 화제를 돌렸고 두 사람은 다른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카페를 나서는 내내 지은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조심해. 그날 저녁 민석이 야근을 한다고 해서 서윤은 혼자 시댁에서 저녁을 먹기로 했다. 정미가 저녁 준비를 하겠다며 몇 번이나 전화를 했기 때문이다. 어머님, 제가 뭐 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그냥 쉬어. 요즘 피곤해 보여. 정미는 부엌에서 능숙하게 요리를 하고 있었다. 서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척했지만 사실은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지은의 말이 자꾸 신경 쓰였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눈은 저절로 주변을 훑었다. 책상 위에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다. 거리가 멀어서 정확히 보이진 않았지만
보험계약서라는 글자가 보였다. 서윤아, 밥 됐어. 이리 와.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정민은 서윤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꽃집 장사는 잘 되는지, 민석이는 회사에서 힘들어하지 않는지, 아이 계획은 없는지. 아직은 좀 이른 것 같아요. 민석이도 일이 바쁘고, 그래도 30 넘으면 늦어. 건강할 때 나아야지. 네, 생각해 볼게요. 식사 후, 설거지를 마치고 서윤이 거실로 돌아왔을 때였다. 정민은 전화 통화 중이었다. 목소리가 낮았다. 네, 그쪽으로 처리하면 되죠? 명의인 동의는 제가. 네, 알겠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춰 섰다. 정민은 서윤을 보지 못한 채 통화를 이어갔다. 서류는 이번 주 안에 보낼게요. 걱정 마세요. 통화가 끝나고 정미가 돌아섰을 때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순간 정미의 표정이 굳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었다. 아, 서윤아. 회사 일이야. 보험, 계약건으로. 아, 네. 서윤은 애써 자연스럽게 웃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렸다. 명의인 동의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머님, 저 이제 집에 가볼게요. 내일 꽃집 문 일찍 열어야 해서. 그래?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아뇨,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서윤은 서둘러 집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민석은 아직 퇴근하지 않았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명의인 동의. 그 말이 무슨 뜻일까? 혹시 민석 명의로 뭔가를 한 건 아닐까? 아니, 설마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어. 하지만 지은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가족 명의로 보험 가입하고 수익자 조작한 사건. 서윤은 핸드폰을 집어들고 민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나야. 지금 어디야? 회의 막 끝났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여보, 혹시 최근에 보험 가입한 거 있어? 보험. 아니, 왜? 그냥 궁금해서. 어머님이 보험 일 하시잖아. 민석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아, 작년에 어머니가 건강보험 하나 추천하셔서 들긴 했어. 근데 그게 왜? 서윤의 손이 떨렸다. 그게 무슨 보험인데? 잘 모르겠어. 어머니가 알아서 다 해주셨거든. 나는 서명만 했어. 왜? 문제 있어? 아니,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빨리 들어와. 전화를 끊고 서윤은 이불을 뒤집었었다. 서명만 했다고? 민석은 어머니를 철저히 믿는 사람이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것이다. 그게 뭔지도 모른 채 새벽 2시 민석이 들어왔을 때 서윤은 잠든 척했다. 하지만 눈은 감겨지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라벤더 향이 또다시 떠올랐다. 그리고 정미의 낮은 목소리. 명의인 동의는 제가. 서윤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녀는 확신했다. 금요일 오후 남편 민석에게 전화가 왔다. 여보, 어머니가 오늘 친구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셨대. 제주도. 갑자기? 응. 오래전부터 약속했었나 봐. 2박 3일 있다가 온다 하셨어. 그런데 집 에어컨을 안 끄고 오신 것 같대. 내일 가서 확인해 줄 수 있어?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응. 알았어. 같이 갈까? 나도 가고 싶은데. 토요일 오전에 급하게 회의 잡혔어. 임원 보고라 빠질 수가 없네. 미안해. 그럼 나 혼자? 응. 미안. 회의 끝나면 바로 갈게. 1~2시간.
에어컨만 확인하면 되니까 금방 끝날 거야. 서윤은 순간 망설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둥거렸다. 혼자 간다는 게 두렵기보다는 마치 기회처럼 느껴졌다. 알았어. 괜찮아. 고마워. 여보. 사랑해.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다. 지난 며칠간 지은의 말과 정미의 전화통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혼자 간다. 서윤은 스스로에게 놀랐다. 시어머니 집에 혼자 가는 걸 기회라고 생각하는 자신이 무엇의 기회란 말인가. 하지만 부인할 수 없었다. 그 서랍 속 서류가 낮은 전화 목소리가 자꾸만 신경 쓰였다. 토요일 오전 10시. 서윤은 시댁 현관문을 열쇠로 열었다. 집 안은 조용했다. 정미는 전날 밤 비행기로 떠났다고 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습관처럼 인사를 하고 서윤은 집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정미는 원래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었다. 에어컨 리모컨을 찾아 확인해 보니 전원이 꺼져 있었다. 꺼져 있는데. 서윤은 다시 한번 확인했다. 분명 꺼져 있었다. 혹시 타이머가 설정되어 있나 싶어 설정까지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착각하신 건가? 서윤은 거실을 둘러봤다. 혼자 있으니 집이 더 넓어 보였다. 그리고 유난히 조용했다.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민석이 오려면 아직 1시간은 남았다. 그때 책상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지난번 저녁 식사 때 봤던 그 책상. 서류가 놓여 있던 곳.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발걸음이 저절로 책상 쪽으로 향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하지만 발은 멈추지 않았다. 머릿속으로는 수백 번 자신을 말렸지만 몸은 이미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냥 닫혀 있나 확인만 해봐야지. 하지만 서랍은 살짝 열려 있었다. 틈 사이로 서류 모서리가 보였다. 서윤의 손이 떨렸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았다. 남의 집 서랍을 몰래 여는 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의심하는 건 모두 잘못된 일이었다. 하지만 지난 며칠간의 불안감이, 라벤더 향이, 그 낮은 전화 목소리가 손을 움직이게 했다. 천천히 서랍을 열었다. 두툼한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다. 맨 위에는 강민석 종합건강보험 추가계약서라고 적혀 있었다. 서윤은 서류를 집어들었다. 계약 날짜는 작년 11월. 보험금은 2억. 민석이 말한 그 보험이었다. 하지만 민석은 내용을 몰랐다. 어머니가 건강보험이라고만 했고 서명만 했다고 했다. 서윤은 계약서를 넘겼다. 계약자는 강민석, 피보험자도 강민석. 그런데 수익자는 강정미? 시어머니가 수익자였다. 아들이 가입한 보험인데 돈을 받는 사람은 어머니. 손이 더 떨렸다. 서윤은 그 아래 서류를 꺼냈다. 유산 처리 위임장 초안이라는 제목이 보였다. 위임자는 강민석, 수임자는 강정미. 내용을 읽어 내려가던 서윤의 눈이 한 문장에서 멈췄다. 위임자가 사망 또는 의사 무능력 상태에 이를 시. 이게 무슨. 민석에게는 형이 한 명 더 있었다. 5년 전 사업 실패로 빚을 지고 가족과 연락을 끊었다고 들었다. 그런데 이 유산 위임장에는 형 이름이 없었다. 오직 정미만이 수익자였다.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흔들렸지만 겨우 초점을 맞춰 찍었다. 보험 계약서, 유산 위임장, 그리고 그 아래 있던 또 다른 서류. 건강검진 결과 통지서 강민석. 최근 3개월간의 검진 기록이었다. 혈압, 혈당, 간 수치 모두 정상이었다. 하지만 왜 시어머니가 이걸 가지고 있는 거지? 마지막 장을 넘기려는 순간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아,
있니? 민석의 목소리였다. 서윤은 급하게 서류를 서랍에 넣고 닫았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응. 여기 있어. 민석이 거실로 들어왔다. 땀에 젖은 얼굴로 웃고 있었다. 회의 일찍 끝나서 왔어. 에어컨은 어때? 응. 꺼져 있더라. 어머니가 착각하신 것 같아. 그래? 다행이다. 근데 왜 이렇게 얼굴이 하얘? 괜찮아? 민석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윤의 이마에 손을 댔다. 아니, 괜찮아. 그냥 좀 더운 것 같아서. 그럼 우리 밥 먹으러 갈까? 시원한 냉면 어때? 응, 좋아.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윤은 민석을 계속 쳐다봤다. 순한 눈, 따뜻한 미소. 이 사람은 어머니를 의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여보, 혹시 어머니한테 요즘 무슨 일 있으신 것 같아? 응. 왜? 그냥 요즘 자주 우리 보자고 하시잖아.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민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원래 외로움 많이 타시거든. 아버지 돌아가신 지 오래됐잖아. 우리라도 자주 찾아뵈야지. 그래도 왠지 걱정 마. 어머니 건강하셔. 정년퇴직만 하시면 여유 있게 사실 거야.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석에게 서랍 속 서류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 증거도 없고 무엇보다 민석이 믿지 않을 게 뻔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윤은 핸드폰 갤러리를 열었다. 찍어둔 사진들을 하나씩 확대해서 봤다. 보험금 2억, 수익자 강정미, 유산 위임장. 이게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건가? 아니길 바랐다. 그냥 오해이길. 시어머니가 노후를 위해 준비한 합법적인 절차이길 바랐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다. 뭔가 잘못됐어. 그날 밤 서윤은 잠들지 못했다. 옆에서 민석은 편안하게 자고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고요한 밤을 채웠다. 서윤은 민석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해. 무엇으로부터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랍 속 서류들이, 라벤더 향이, 정미의 낮은 전화 목소리가 모두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다. 위험.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내일 시간 돼? 급하게 상담 좀 받고 싶어. 답장은 5분 후에 왔다. 무슨 일이야? 오후 3시에 사무실로 와. 기다릴게. 서윤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있었다. 일요일 오후 3시, 서윤은 지은의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강남 한복판의 고층 빌딩 18층.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깔끔한 리셉션이 보였다. 서윤 씨, 이쪽으로 오세요. 지은이 직접 나와 서윤을 안내했다. 회의실로 들어가자 지은은 문을 닫고 의자를 권했다. 무슨 일이야? 어제 문자 받고 걱정했어.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줬다. 보험계약서, 유산위임장, 건강검진 결과지. 지은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이거 시어머니 서랍에서 찾은 거야? 응. 어제 혼자 시댁에 갔다가. 서윤아, 이거 심각해. 지은은 사진을 확대해서 꼼꼼히 살펴봤다. 변호사답게 서류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했다. 보험금 2억, 수익자가 시어머니, 그리고 유산 위임장까지. 남편분은 이거 알고 있어? 아니, 민석이는 어머니가 건강보험 하나 들어주신다고만 알고 서명했대. 내용은 몰라. 지은이 깊게 한숨을 쉬었다. 이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피보험자가 내용을 모르고 서명했다는 건 계약 자체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거든. 특히 수익자가 본인이 아니라 제3자인 경우에는. 그럼
이게 불법이야? 불법이라고 단정할 순 없어. 하지만 의도가 의심스러워. 특히 이 유산 위임장. 남편분이 사망하거나 의사 무능력 상태가 되면 모든 재산을 시어머니가 관리한다는 내용이잖아.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언니, 솔직히 말해줘. 이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야?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서윤아, 나는 법률적인 조언만 할 수 있어. 시어머니의 의도까지는 알 수 없지. 하지만, 만약 내가 너라면 남편분을 설득해서 병원에서 정밀검진 받게 할 거야. 그리고 이 서류들을 남편분께 보여주고. 민석이는 안 믿을 거야. 어머니를 너무 신뢰하거든. 그래도 알아야 해. 이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이 무겁기만 했다. 그날 밤, 정미가 제주도에서 돌아왔다. 민석은 공항까지 마중을 나갔고 서윤도 함께 갔다. 어머님,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응. 좋았어. 날씨도 좋고. 너희 덕분에 집 걱정 없이 다녀왔네. 고마워. 정미는 여전히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그 미소가 낯설게 느껴졌다. 어머니, 저희 집에서 저녁 드시고 가세요. 그래? 그럼 고마워. 민석아, 엄마가 제주도에서 한라봉 사왔어. 서윤이 좋아하잖아. 차 안에서 정미는 여행 이야기를 했다. 어디를 갔고, 무엇을 먹었고, 친구들과 얼마나 즐거웠는지. 평범한 이야기였다. 하지만 서윤은 한마디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의심하는 그런 사람일까?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정미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서윤아, 라벤더 차 있지? 민석이 요즘 피곤해 보이니까 한 잔 끓여줘. 서윤의 손이 멈췄다. 한 장에서 받았던 그 라벤더 차. 아직 찬장 깊숙이 넣어둔 채였다. 아, 네. 서윤은 찬장을 열고 도자기에 싼 차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이 차에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물을 끓이는 동안 정미가 옆에 와서 서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요즘 많이 힘들지?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아뇨, 괜찮아요. 우리 서윤이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걱정이야. 민석이도 그렇고. 정미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진심, 어린 걱정처럼 들렸다. 서윤은 혼란스러웠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 차가 끓었다. 서윤은 잔에 따르며 보랏빛 액체를 바라봤다. 향은 여전히 진했다. 자, 민석아, 이거 마셔. 정미가 직접 민석에게 차를 건넸다. 민석은 고맙다며 받아들었다. 어머니가 끓여주신 차는 맛있어. 민석이 첫 모금을 마셨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지켜봤다. 10분이 지났다. 20분이 지났다. 민석은 아무렇지 않았다. 역시 내가 예민한 거였어. 서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은의 말에, 서류에, 모든 것에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 것 같았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정미를 배웅한 후 서윤과 민석은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봤다. 여보, 피곤해 보이는데 먼저 씻을래? 응, 그럴게. 민석이 일어서는 순간이었다. 민석이 갑자기 배를 움켜쥐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여보, 왜 그래? 배가 너무 아파. 민석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다.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다. 여보, 정신 차려. 내가 119 부를게.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민석은 점점 더 괴로워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까지 10분. 서윤에게는 평생처럼 길게 느껴졌다. 응급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내입니다.
환자분이 세척했고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셨어요. 무슨 일이에요?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환자분이 섭취하신 음료에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진정제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혹시 환자분이 불면증이나 불안장애로 약을 복용하시나요? 아니요. 전혀요. 그럼 누군가 실수로 섞은 걸 수도 있겠네요. 어떤 음료를 드셨죠?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라벤더 차요. 라벤더 차의 진정제가요? 누가 준비하셨습니까? 그때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민서가 정미였다. 서윤이 급하게 연락했던 것이다. 어머니, 정미는 민석이 누워있는 응급실 침대로 달려갔다. 하지만 의사가 막아섰다. 잠시만요.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네. 제가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들 괜찮은 거죠? 네. 다행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혹시 환자분께 드린 차에 약을 넣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미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 그게 어머니? 서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제가 요즘 불면증이 심해서 약을 먹는데 민석이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쉬라고. 그래서 제 남편 차에 약을 몰래 넣으신 거예요? 복도가 조용해졌다. 의사도 간호사도 모두 정미를 바라봤다. 서윤아, 엄마는 민석이 건강 걱정돼서 건강이 걱정되면 병원에 가라고 하셔야죠. 왜 몰래 약을 넣으세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다. 정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빛이 흔들렸다. 당황과 죄책감. 그리고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쳤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이런 경우는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타인의 음식에 약물을 무단으로 투여한 건 범죄 행위니까요.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 민석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여전히 창백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머니는 아기가 없으셨어요. 그냥 걱정하신 거예요. 여보. 괜찮아. 서윤아. 어머니를. 강민석. 서윤의 외침에 모두가 놀라 돌아봤다. 당신 지금 정신 차려. 어머니가 당신 차에 약을 넣었어. 당신 동의도 없이. 그래도가 어디 있어.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어. 서윤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들을 민석에게 보여줬다. 보험계약서, 유산위임장. 이것도 봐. 당신 명의로 2억짜리 보험 들었어. 수익자는 어머니야. 그리고 이 위임장. 당신이 죽으면 모든 재산이 어머니한테 가. 민석의 얼굴이 굳었다. 정미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민석아. 그건 어머니. 민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게 정말이에요? 정미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만 떨릴 뿐이었다. 복도의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서윤은 깨달았다. 모든 게 사실이었다는 것을. 사흘이 지났다. 민석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 안의 분위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정미는 그날 이후 연락이 없었다. 민석이 몇 번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문자도 읽지 않았다. 여보, 어머니한테 한번 가봐야 할 것 같아. 민석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사흘 동안 거의 말이 없던 그가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었다. 나도 같이 갈게. 아니, 나 혼자 갈게. 어머니랑 둘이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막을 이유가 없었다. 민석이 나간 후 서윤은 홀로 거실에 앉아 있었다.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라벤더 향, 의심의 시선, 서랍 속 서류들, 그리고 응급실의 그 순간. 나는 옳은 일을 한 걸까? 서윤은 확신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를 의심하고
남편에게 진실을 폭로한 것이 정말 옳았는지. 핸드폰이 울렸다. 지은이었다. 서윤아, 괜찮아? 응. 민석이가 지금 시댁에 갔어. 그래. 힘들겠다. 내가 곁에 있어 줄까? 아니,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고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11월의 하늘은 낮게 깔려 있었다. 2시간 후, 민석이 돌아왔다. 손에는 봉투 하나와 편지가 들려 있었다. 여보, 어머니가 집을 비우셨어. 뭐, 집에 아무도 없었어. 짐도 다 정리하신 것 같고, 식탁에 이것만 놓여 있었어. 민석은 편지를 서윤에게 건넸다. 정미의 필체였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민석아, 서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엄마는 이미 멀리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어. 진심으로. 하지만 사랑만으론 충분하지 않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았구나. 30년 전 너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후 엄마는 혼자 2 아들을 키웠어. 가난했어. 너무 가난했어. 겨울에 난방도 제대로 못 켜고 너희 형제가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날들을 기억해. 그때 엄마는 다짐했어. 절대 다시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보험 일을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어. 30년 동안 악착같이 일했지. 지점장까지 올라갔어. 돈을 모았어. 그런데 너희 형이 사업에 실패하고 빚을 지고 떠났을 때 엄마가 모은 돈도 함께 사라졌어. 그때부터였나 봐. 엄마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민석아, 너만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 보험금이라도 있으면 만약의 경우에 너희 부부가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그게 엄마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라고 착각했어. 라벤더 차에 약을 넣은 건 정말 악의는 없었어. 너무 힘들어 보여서 좀 쉬라고. 그냥 잠만 잘 자라고. 하지만 엄마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구나. 사랑이 집착이 되고 걱정이 통제가 되고 보호가 위험이 되는 걸 몰랐어. 서윤아, 내가 옳았어. 엄마를 막아줘서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엄마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지도 몰라. 민석아,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다만 기억해줘. 엄마의 사랑만은 진짜였다는 걸. 엄마는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기로 했어. 최근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어. 초기 치매래. 판단력이 떨어지고 망상이 생기고 의사 선생님은 이미 1년 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거라고 했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엄마는 오히려 안심했어. 엄마가 미친 게 아니라 아픈 거였구나. 엄마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아픈 사람이었구나. 민석아, 엄마를 찾으러 오지 마. 엄마는 이제 혼자 남은 시간을 정리하며 살고 싶어. 너는 서윤이랑 행복하게 살아. 아이도 낳고 엄마가 못해준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라벤더는 본래 치유의 꽃이란다. 평온과 위로를 주는 꽃. 엄마가 잘못 사용했을 뿐이야. 사랑한다. 우리 아들. 정미울림. 편지를 다 읽은 서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민석은 이미 소파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여보. 서윤은 민석을 껴안았다. 2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내가 어머니를 찾아야 할까? 민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대로 해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은 어머니도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실 거야. 하지만 나중에 우리 마음이 정리되고 어머니 마음도 정리되면 그때 찾아뵙자. 지금은 서로에게 시간이 필요해.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1 달이 지났다. 서윤은 꽃집 진열대에서 라벤더, 다발을 모두 내렸다. 그리고 대신 환한 해바라기를 가득 채웠다. 사장님,
라벤더 인기 좋았는데 왜 빼셨어요? 아르바이트생이 물었다. 계절이 바뀌어서. 이제 겨울이잖아. 겨울엔 따뜻한 색이 더 어울려. 서윤은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다. 민석은 매주 한 번씩 정미가 있는 요양원 근처를 지나쳤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않았다. 아직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서윤과 민석은 함께 산책을 나갔다. 여보, 우리 잘할 수 있을까? 뭘? 가족. 나중에 우리가 부모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 서윤은 민석의 손을 꼭 잡았다. 잘하려고 노력할 거야. 실수도 하겠지. 하지만 적어도 어머니의 실수에서 배울 수는 있어. 어떤 거? 사랑은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 지키려는 마음이 때론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 민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찬바람이 불었지만 손은 따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꽃집 앞을 지나쳤다. 유리창 너머로 해바라기들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어떤 사랑은 너무 뜨거워서 결국 모든 걸 태워버린다. 하지만 제 속에서도 새로운 씨앗은 자란다. 그렇게 조금씩 치유는 시작되는 것이다. 라벤더 향은 이제 그녀의 삶에 없었다. 대신 해바라기의 햇살이 그리고 민석의 따뜻한 손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6개월 후 봄이었다. 서윤은 꽃집 앞에 새로 들어온 꽃들을 정리하고 있었다. 튤립, 프리지아, 작약, 생명력 넘치는 색들이 가게를 가득 채웠다. 사장님, 배달 주문 들어왔어요. 응. 알았어. 어디로? 신도시 요양병원이요. 서윤의 손이 잠시 멈췄다. 그곳은 정미가 있는 곳이었다. 주문자가 누구야? 강민석 씨요. 해바라기 꽃다발이래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민석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머니에게 꽃을 보냈다. 아직 직접 찾아갈 용기는 없지만 이렇게라도 마음을 전하고 있었다. 내가 직접 배달할게. 네? 사장님이요? 응. 오늘은 내가 갈게. 오후 2시 서윤은 해바라기 꽃다발을 들고 요양병원에 도착했다. 깨끗하고 조용한 건물이었다. 3층 302호실. 노크를 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자 정미가 창가에 앉아 있었다. 6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다. 머리는 더 휘어졌고 몸은 더 마른 것 같았다.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평온해 보였다. 서윤아, 어머님, 안녕하세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갔다. 해바라기를 화병에 꽂으며 정미를 바라봤다. 민석이가 보냈어요. 어머님 좋아하실 것 같다고. 민석이, 요즘 어때? 잘 지내요. 회사 일도 안정됐고 건강도 좋아요. 정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다. 너희, 나 때문에 힘들었지?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거짓말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정미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다. 진실을 들을 자격. 네, 힘들었어요. 미안하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님을 의심하고 서랍을 뒤지고.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을 거야.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치매 진단을 받고 나서야 알았어. 내가 왜 그렇게 집착했는지, 왜 불안했는지. 병 때문이었던 거야. 하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순 없지. 어머님, 서윤아, 너는 좋은 사람이야. 민석이를 지켜줘서 고마워. 나한테서.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어머님도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그냥 아프셨던 거예요.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다. 서윤아, 네, 민석한테 전해줘. 엄마는 이제 괜찮다고. 여기서 평온하게 지내고 있다고.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네, 전할게요. 그리고 아이 생기면 꼭 보여줘.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서윤은 놀라서 정미를 바라봤다. 어떻게? 네, 얼굴에 쓰여 있어. 요즘 얼굴이 예뻐졌더라. 임신 초기지? 서윤은 배를 쓰다듬었다. 아직 2달밖에 안 됐다. 민석도 며칠 전에 알았다. 네, 아직 초기라 조심하고 있어요. 정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축하해. 정말 축하해. 좋은 엄마가 될 거야. 나처럼은 되지 마. 사랑한다고 붙잡지 마. 사랑하니까 놓아줄 줄도 알아야 해. 네, 명심할게요. 서윤도 눈물을 닦았다.